안녕하십니까? 경남뉴스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남에는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다수 탄생했는데요. 국회 요직의 진출에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경남의 3선 이상 중진 의원은 새누리당의 5선 이주영, 4선 김재경, 이군현, 3선 여상규, 정의당의 3선 노회찬 의원 등 모두 5명입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던 4선 김재경 의원, 국회 부의장에 출마하려 했던 이군현 의원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도 3선 여상규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1년 뒤에나 맡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현 정권을 마무리하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는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우리가 맞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경남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가운데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3선 이상 의원은 아직 없습니다.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3선인 창원 성산의 노회찬 의원은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제외됐습니다. 5선인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당권 도전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남의 중진 의원들이 전반기 상임위원장 확보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이제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남의 주요 현안을 제대로 챙겨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NC 다이노스가 창단 4년 만에 10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달 들어 투타의 절묘한 조화 속에 연승 기록 갱신과 함께 1위 다툼에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SK 선발 투수의 호투와 적절히 터지는 상대 타선의 적시타에 1대7로 끌려가던 NC 다이노스. 10연승 달성은 어렵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7회 초 이전 타석에서 병살타만 2개를 쳤던 지석훈 선수가 3타점 2루타로 희망의 불씨를 키우더니 8회 초 김성욱 선수가 극적인 3점 홈런을 터뜨리며 역전시킵니다. 투스타크 이후에는 그냥 직구 타이밍에 나간다고 했는데 그게 또 운 좋게 가운데로 몰려서 홈런이 된 것 같아요. 이달 들어서 10승 무패, 승리의 원동력은 막강한 공격력입니다. 시즌 초반과 지난달 슬럼프를 겪었던 테임즈 선수와 박성민 선수가 제 모습을 찾으면서 10경기 동안 홈런 19개, 득점권 타율이 3할 4푼 9리로 리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백업 선수이던 지석권 선수와 김성욱 선수도 필요할 때 맹타를 터뜨리고 1선발 에릭 해커가 빠진 자리도 정수민 선수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단 4년 만에 두터운 선수층을 만든 김경문 감독의 지도력의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선수들을 좀 골고루 좀 기용할 거고요. 그리고 또 신인 선수들도 좀 많이 좀 기용해봐서 전체적인 그 베스트를 좀 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이번 주 LG와 KT와의 경기를 통해 연승 기록 갱신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경남 일대를 돌며 주택 외벽 설치된 LP가스통을 훔친 혐의로 가스회사 납품기사 41살 노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김해, 창원 등 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모두 34차례에 걸쳐 20kg 무게 LP가스통 38개, 3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노 씨에게 가스통을 한 개에 4만 원에 사들인 혐의로 35살 이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울산 지역 학교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의 납 오염 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사 결과 대상의 90% 이상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박영아 기자입니다. 북구의 한 초등학교. 우레탄 트랙이 지난 2010년 개교와 동시에 설치됐습니다. 운동회 때 50m 달리기요. 넘어지거나 끊길 때 있는데요. 그러나 트랙은 군데군데 찢겨지고 닳아 관리 상태가 엉망입니다. 이 우레탄 트랙은 콘크리트 위에 덮여 있는데 두께가 일반 장판보다 얇은 수준이어서 충격 흡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중금속 결과입니다. 이 학교 트랙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보다 46배나 높게 검출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2015년 이전에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79개 학교를 대상으로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92%에서 납이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기준치를 10배 이상 넘긴 학교도 70%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나마 카드뮴과 수은, 크롬 등 다른 중금속은 기준치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즉각 문제가 된 학교에 대해 트랙의 사용 금지와 출입 통제 등의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금지된 학교는 즉시 출입 통제 안전띠와 안내 입간판을 설치해 학생의 접촉을 차단하고 가정통신문 안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트랙을 당장 교체해야 하지만 방법과 예산이 문제입니다. 우레탄으로 재시공할지, 마사토로 전원할지, 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시 교육청은 물론 교육부 차원에서도 아직 해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좋다고 권장한 우레탄 트랙에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아입니다. 경남교육청이 기준치보다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 우레탄 트랙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현재 검사를 완료한 182개 학교 가운데 67.5%인 123개 학교 운동장 트랙에서 납과 카드뮴, 크롬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중금속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예비비를 우선 투입해 트랙을 철거한 뒤 학교 실정에 맞는 시설로 교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청 지역 양봉 농가에서 꿀벌 400만 마리 가까이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농약 중독에 의한 집단 폐사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약물 고의 살포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산청의 한 양봉 농가. 벌통 주변에 죽은 벌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죽은 지 며칠이 지난 벌은 부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벌들 역시 날지 못하고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폐사가 시작된 건 지난 6일. 일주일 새 전체 380여 통 가운데 절반인 벌통 190여 개, 약 400만 마리 가까이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냥 일하러 나갈 때는 그냥 문에서 바로 날라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날은 전부 다 기어서 죽기 시작을 했어요. 집단 폐사의 원인은 농약이나 제초제 중독으로 추정됩니다. 꿀벌의 사체에서 촉수가 밖으로 나와 있는 모습이 뚜렷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과수 농가가 없어 농약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농가 주인이 집을 비우고 이틀 뒤부터 폐사가 시작됐는데 꿀벌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키우던 개 2마리도 죽었습니다. 농약이 성분이 나왔다 이야기하면 고의성이 좀 가미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수사해볼 가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전혀 안 나온다 그러면 경찰은 꿀벌 사체와 주변 흙, 죽은 개의 사료를 채취해 국가수감식을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더위에 소나기까지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만큼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강수량이 많진 않겠지만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은 하늘빛이 더욱 어두워집니다. 밤부터 비가 지나면서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높은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고요. 동풍이 불어들면서 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21도, 통영 20도로 출발해 낮 최고 기온은 밀양 29도, 창원 27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진주가 20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합천 29도, 산청 28도, 남해는 27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당분간 해상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녕 우포늪 인근 4개의 생태체험마을이 친환경 농업 저변 확대를 위해 친환경 공동경작지를 조성합니다. 6.25 전쟁 때 치열한 전투를 벌인 하동계동 전투 참전 용사들의 영연비가 하동 호국공원에 세워졌습니다. 사천시가 시민과 공무원 150여 명으로 불법 광고물 감시단을 출범하고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제3회 형평문학제가 오는 25일 진주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경남 지역 해수욕장 28곳이 다음 달 1일부터 차례로 개장합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 1일 거제 구조라와 사천 남일대 등 19개 해수욕장이 개장하고 남해 송정 솔바람 해변 등 2곳은 다음 달 8일 개장하는 등 모두 다음 달 중순까지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장 기간은 모두 8월 말까지입니다. 경남의 올해 하반기 교원 명예퇴직 신청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60% 이상 줄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올해 8월 말로 예정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 같은 시기 310명보다 60% 이상 줄어든 112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연금법의 연금 삭감폭이 교사들의 예상보다 적었던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남에서 유통되는 사과, 감귤, 고등어, 갈치 등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215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방사능 오염이 확대되면서 지난 2012년부터 다소비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자동차 부품 산업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내년까지 예산 100억 원으로 창원시 내서읍 경남 테크노파크 지능 기계소재 부품센터에 4,000제곱미터 규모의 자동차 부품 혁신센터를 건립합니다. 자동차 부품 혁신센터는 중소기업의 자동차 세시 부품 시제품 제작과 제품 고급화 지원 같은 핵심 애로 기술 등 상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